클로드에게 엑셀 PPT 파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클로드가 알아서 잘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스킬즈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스킬즈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AI 활용 격차는 앞으로 급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만들어진 세모트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세모트만님의 GPU 전기세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킬즈가 정확히 뭔지,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스킬즈와 플러그인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려면 뭘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스킬즈가 대체 뭔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첫 출근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 회사만의 보고서, 양식, 업무 처리 순서를 모르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보딩 가이드를 주잖아요. 스킬즈가 정확히 이겁니다. AI 에이전트한테 주는 온보딩 가이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절차적 지식 패키지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거나 커스텀 GPT를 만드는 방식이요. 근데 이것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창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많은 맥락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편에는 N8N이나 Make 같은 자동화 플랫폼이 있지만 이건 결정론적 워크플로우에 특화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 업무는 대부분 맥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비결정론적 작업입니다. 스킬즈는 이 양쪽의 가운데 위치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절차를 알려주면서도 스스로 개선 가능하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는 수천 개의 스킬즈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수천 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터지지 않느냐? 이걸 해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Progressive Disclosure, 한국어로 하면은 점진적 공개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비유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이 10만 권 있다고 10만 권을 전부 책상에 올리지 않잖아요. 카탈로그에서 제목과 설명만 훑어보고 필요한 책만 꺼내서 읽습니다. 점진적 공개가 정확히 이 방식입니다. 실제 작동 순서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타데이터 스캔입니다. 여러분이 스킬즈를 만들거나 업로드하면은 클로드는 모든 스킬즈의 내용을 전부 읽지 않습니다. 각 스킬 폴더 안에 있는 skill.md 파일에서 이름과 설명, 딱 이 두 줄만 에이전트의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도서관 비유로 치면은 카탈로그 카드만 꽂아두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킬즈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 컨텍스트 윈도우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과 설명 몇 줄뿐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스킬 매칭과 지시사항 로드입니다. 사용자가 이번 달 매출 데이터로 엑셀 보고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은 클로드가 저장해둔 메타데이터를 쭉 훑습니다. 엑셀이라는 키워드와 보고서라는 맥락을 보고 엑셀 스킬의 디스크립션과 매칭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 스킬의 skill.md 전체 내용을 컨텍스트 윈도우에 로드합니다. 여기에는 1단계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정리해라, 2단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라, 3단계 이 형식으로 출력해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참조 파일의 조건부 로드입니다. skill.md 안의 지시사항을 따르다가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해라 또는 IPython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지시를 만나면은 그때 해당 참조 파일을 추가로 로드합니다. 즉 참조 파일까지 포함한 전체 스킬 폴더가 처음부터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필요해지는 시점에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이름표만 읽고 2단계에서 매뉴얼을 펼치고 3단계에서 참고 자료를 꺼내는 거죠. 이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천 개의 스킬즈가 있어도 실제 컨텍스트 윈도우에 올라가는 건 그 순간 필요한 스킬 하나의 내용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킬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스로픽 공식 스킬즈.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PDF 같은 문서 생성을 강화해주는 스킬즈입니다. 공식 스킬즈는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클로드한테 PPT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가 이 공식 스킬즈 덕분입니다. 별도 설정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두 번째, 커스텀 스킬즈,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스킬즈입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는 문서 생성, 회사 이메일 템플릿을 따르는 커뮤니케이션 작성, 조직별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 실행 등 여러분의 업무에 특화된 절차를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너 스킬즈. 노션, 피그마, 아틀라시안 같은 파트너사가 만든 스킬즈가 디렉토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지원하는 MCP를 쓰시는 것보다는 스킬즈를 배포한 것을
개인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조직 프로비저닝 스킬즈. 팀이나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관리자가 스킬즈를 조직 전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검증된 워크플로우를 전 직원이 바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스킬즈 이야기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 플러그인이라는 개념도 같이 나옵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킬은 하나의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엑셀 보고서 만들기, 인포그래픽 생성하기, 이런 개별 능력이죠. 반면 플러그인은 여러 개의 스킬즈를 묶어서 패키징한 번들입니다. 스킬즈뿐만 아니라 이 커맨드, 전용 에이전트, 커넥터까지 한데 묶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스킬이 개별 앱이라면은 이 플러그인은 앱 여러 개를 묶어놓은 앱스토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 플러그인 안에 리서치 스킬, 아웃리치, 이메일 스킬, CRM 업데이트 스킬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죠. 그래서 부서별로 필요한 플러그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팀에는 세일즈 플러그인, 마케팅 팀에는 마케팅 플러그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플러그인은 버전 관리가 됩니다. 업데이트하면은 해당 플러그인을 쓰는 모든 계정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플러그인은 점점 SaaS, 즉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실제로 SaaS 기업들이 자사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출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인 안에서도 결국 핵심은 개별 스킬즈입니다. 플러그인 없이도 스킬즈만 단독으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스킬즈를 잘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이 잘 만든 스킬즈를 가져다 쓰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직접 만들거나 고도화하는 커스텀 스킬즈가 진짜 가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용 스킬즈는 범용적인 결과만 냅니다. 여러분 회사의 맥락,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 여러분 조직의 톤 앤 매너는 전부 다릅니다. 이건 남이 만든 스킬즈로는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세모트만님께서 이 영상의 애니메이션을 리모션 스킬을 기반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공식 배포된 리모션 스킬을 가져온 다음에 모션 그래픽에서 주로 쓰이는 트랜지션 방식이나 애니메이션 패턴들을 별도로 리서치해서 스킬 안에 추가하셨습니다. 배포된 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샘 호트만님 채널의 영상 스타일에 맞게 고도화한 거죠.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만의 맥락을 얹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본 생성 프로젝트에서는 대본만 넣으면 고도화된 리모션 스킬이 문단별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를 만들고 TTS 음성을 합성하고 자막까지 입혀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콘텐츠를 다시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용 카드뉴스로 재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카드뉴스를 만드는 캐러셀 스킬은 기존에 없던 걸 세모트만님이 처음부터 직접 만드신 겁니다. SVG 아이콘이나 차트 같은 시각 요소까지 포함된 고밀도 카드를 뽑아내는 스킬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본 하나를 넣으면 모션 그래픽 영상도 나오고 카드 뉴스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스킬의 세모트만님 채널과 콘텐츠에 맞는 맥락이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단에서 숫자 강조 슬라이드를 쓸지, 비교 레이아웃을 쓸지, 어떤 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지가 스킬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범용 스킬을 그대로 썼으면 매번 스타일 지시를 반복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는 기존 스킬을 레버리지해서 고도화했고 하나는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내 맥락을 담았다는 거죠. 결국 내 업무 맥락과 판단 기준이 담긴 커스텀 스킬즈는 나만의 디지털 자산이 됩니다. 한번 만들면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결과물의 일관성도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적 선호도를 기록하는 습관 기억하시죠? 그렇게 축적한 도메인 지식과 레퍼런스가 결국 좋은 스킬즈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스텀 스킬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skill.md라는 마크다운 파일 하나입니다.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단에 야물 프론트 매터라는 메타데이터 영역이 있고 여기에 나메과 디스크립션을 적습니다. 그 아래에 마크다운으로 실제 지시사항을 작성합니다. 1단계 이걸 해라, 2단계 저걸 확인해라, 3단계 이 형식으로 출력해라, 이런 절차적 지시를 넣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디스크립션이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점진적 공개 1단계에서 클로드가 메타데이터만 보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판단 기준이 이 디스크립션입니다. PDF 처리라고만 적으면 너무 넓습니다. PDF에서 텍스트와 테이블을 추출하고 폼을 채웁니다. 사용자가 PDF나 문서 추출을 언급할 때 사용하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클로드가 정확한 타이밍에 로드합니다. 디스크립션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지시사항을 써놔도 클로드가 그 스킬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skill.md만으로도 작동하지만 필요에 따라 참조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나 예시 출력물 같은 텍스트 파일, 이미지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에셋 파일,
또는 API 호출용 파이썬 스크립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skill.md 하나짜리 폴더이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로드한테 한번 수동으로 작업을 시키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이 과정을 스킬로 저장해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로 나는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걸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설명하면은 클로드가 구성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킬즈 포맷이 클로드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엔트로피치 2025년 12월에 agentskills.io라는 사이트에 오픈 스탠다드로 공개했습니다. MCP를 오픈 표준으로 풀었던 것과 같은 전략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픈AI가 코덱스에서 스킬즈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VS 코드와 기처브 코파일럿에 적용했고 커서 제미나이 CLI까지 전부 이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클로드용으로 만든 스킬 하나가 다른 AI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만들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트만님께서 이 스킬즈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킬즈의 본질은 결국 내가 아는 것을 AI가 반복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도구의 수명은 짧다고 말씀드렸죠. 메이크가 뜨고 N8N이 뜨고 클로드 코드가 뜨고 도구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적한 도메인 지식, 업무 맥락에 대한 이해, 좋은 결과물을 판별하는 눈은 도구가 바뀌어도 남습니다. 스킬즈는 그 남는 것들을 패키징하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오픈 스탠다드로 풀렸다는 건 플랫폼이 바뀌어도 내가 만든 스킬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도구에 종속된 지식이 아니라 포터블한 전문성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커스텀 스킬 하나하나가 복리처럼 쌓이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프 버튼 부탁드립니다. 스킬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만들어보고 싶은 스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AI 세모트만의 전기세와 세모트만님의 생계비에 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